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2019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12월 29일 1호 경마 내용 경마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 경마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부산 경마 15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 마지막 경마일인데 오늘 편성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토요일도 그랬고 일요일도 그랬고 거의 말들이 14마리씩 1000m만 제외를 하고 14마리씩 거의 풀게이트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었던 부산에서 또 경마를 못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보전 경마를 하려고 했다가 부산에 잔류하고 있는 기수들 그리고 서울에서까지 코를 불렀지만은 그게 불발로 돌아가면서 휴정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미뤄졌던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하면서 거의 총력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선 경주 나왔었던 말들이 또 대거 몰려서 나오면서 또 역시나 능력 비슷한 놈들끼리 어떤 접전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노림수 말들 여러분 충분히 공략을 해주셔야 되겠고, 각각의 마방에서의 어떤 낸 카드가 상금을 벌겠다고 나온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런 카드들끼리 접전 구도 속에서 또 어부지리성의 또 비인기마들의 어떤 접전까지도 입상까지도 여러분 꼭 챙겨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으로 이루어진 1호 경마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호 경마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경주가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 왔듯이. 근데 이 혼전도가 좀 높은 경주가 많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정신 바짝 차리고 1호 경마를 준비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어렵게 편성이 짜여졌다 하더라도 그걸 또 쉽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고, 저희가 그 어려운 경주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1호 경마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라면은 남들 어려워하는 경마일 속에 여러분들은 쉽게 접근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고 끝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2019년 경마 1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긴다,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서 1호 경마 잘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15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부처부터 공지를 해드리면요. 원정일 위원은 2경주와 6경주, 11경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2, 6, 11. 그리고 김주원은 3경주, 9경주, 14경주, 3, 9, 14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래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가 공지해드린 승부처 본 예상도 좋고요. 현장 속보도 좋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바람의 꿈과 4번 드로운 시그니처 종반 2위권 팽팽합니다. 2번 최강 터치와 4번 1번입니다.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참 운이 없다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6번마 파인의 꿈인데요. 데뷔전 당시에는 발주적인 부분이 완성도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주행검사 당시에 선행을 나가서 트리플 라인과 어떤 주행검사 상당히 저는 매력 있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가기 위해서 1300을 썼던 11월 18일 날 한계를 좀 느꼈고요. 직전 경주는 정동철이가 이제 게이트의 외곽을 이겨내지 못했죠. 할라비오나 버닝플라이, BK보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선행 못 간 그 아쉬움, 외곽으로 기댄 아쉬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1조 백강렬 마방에서는 역시 유월명 카드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선행을 나가겠다라는 고집을 피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 나간다라면 주행검사였습니다만 트리플 라인까지도 압도를 했었던 걸음이라면 6번 파인의 꿈을 이번 경주에 가장 먼저 추천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번마 제니스 파워를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이 10월 19일 날 주행 검사를 받기 전에 이제 주행 검사를 준비했던 훈련 과정에서 말이 좀 악벽이 있어서 그 악벽을 좀 교정하기 위해서 세게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주행검사 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관절에 무리가 와서 이 데뷔전 당시에도 말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관절이 낫지 않아서 그걸 계속해서 치료하느라 좀 출전 텀이 길어지고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절 쪽은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훈련 강도도 조금 높였고요. 훈련량도 늘려가면서 잘 준비를 해놨어요. 1번 게이트 2천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직전 데뷔전과는 사뭇 달라진 걸음을 기대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는 1번, 6번 두 마리 추첨하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전반부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 관심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4번마 파워트레인이 직접 외곽 게이트에서 정말 프랑스어가 말을 너무 시종 외곽으로만 돌다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는 게이트가 내려왔고 조금 더 영리하게 기승할 수 있는 이 유연명 기수가 올라탔기 때문에 뭐 입상 여부를 떠나서 직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걸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정열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때 김주현 위원이 이제 4번마 파워트레인을 추천해 주셨는데 뭔가 전곡을 한번 확 찔린 느낌입니다. 4번마 파워트레인은 절대 무시할 놈이 아니죠. 여러분 꼭 안고 가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릴게요. 가장 메리트 있는 말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경주의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첫 번째 오전장 메인 승부처로 들어가는 이유는 열돌 부경미소하고 이제 14번마 해피요정 요 두 마리가 일단은 앞선에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안장 바람으로 인해서 최근에 3차권 입상권의 어떤 성적을 액면상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요 두 마리가 이기려면 뭐 충분히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야 되겠죠. 자, 근데 요 두 마리 모두 앞선 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왜 원정일이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들어가느냐? 요 두 마리는 아마 편안하게 선입전개, 선행전개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게이트의 불리함은 당연히 있겠고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안아짜리들,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의 어떤 변화를 보일 수 있는 10번마 장산 프라이드라든지 11번마 미녀검객의 안장 교체 의지, 충분히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변화예요, 변화. 분명히 변화를 보였고 그 변화적인 부분에서의 저는 선임력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얘가 뒤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힘이 찼고 충분히 직전 경주 변화를 보였고 그 변화적인 부분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를 잡고 있는 최근 부산에서 가장 핫한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메리트 이상 떠나서 배팅의 어떤 값어치가 느껴지는 경주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현장 가시면 아마 중심마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너도나도 이것저것 다 사는 가운데 원정일이 중심마 정확하게 그 마필의 변화를 여러분께 추천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오전장 이경주 빠르게 들어가는 승부처이지만 여기서 한번 한구라 강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전반부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김주원이 준비한 오늘 전반부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먼저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열둘 버닝스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도 괜찮고 직전에 영성 빅토리 따라가면서 힘손이 조금 있었는데요. 끝걸음까지 또 이어지는 부분 열둘 버닝스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1호 경마 전반부 최대 이 하이라이트 승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강하게 저는 승부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신다라면은 그 기대에 꼭 부응하는 결과 김주원이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12번마 버닝스타는 직전에 정말 잘 뛰었어요. 저 역시도 이번 경주 강력 인기마로 팔릴 마필 가운데 한 마리인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는 이 버닝스타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더 재밌는 말 한 마리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승부를 들어갈 예정인데 직전 경주를 앞둔 마방 기대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의 뭐 우승을 확신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실전에서 말이 기대만큼 못 뛰다 보니까 정말 많이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못 뛴 이유가 말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경주가 꼬였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이
뛰기 싫어서 실전에서 걸음을 덜 냈던 상황이 연출됐던 겁니다. 정말로 조교사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는 후문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교 패턴을 좀 바꿔서 준비를 했고 확실하게 성과가 있을 법한 이 훈련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이 다시 정상치로 회복을 했으면요, 여기서 좀 무난하게 능력 발휘해서 꽂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조건만 놓고 보면은 대가리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이제 버닝스타를 비롯해서 만에 하나 열들이 부러졌을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배당 막강까지 제가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그 막건 안에서 레이스가 끝나는 경주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서 좋은 결과 만들어 놓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여기는 추천말을 말씀드린다보다는 3경주 때 혹시라도 이제 버닝스타가 잘 뛰어버리면 7번마 톱베스트를 현장에서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릴 것이고 11번 패밀리 댄서 같은 경우가 지금 승훈이 안장입니다. 요거는 승훈이가 이제 20조 마방에서 승훈아 이거 한번 탈래 그랬더니 자기가 탄다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문중원 기수 그때 출전을 했다가 이제 취소가 됐는데 1600m에 아사모사하게 팔릴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작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논의를 좀 해서 제가 좀 더 분석을 해서 앞에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참고 한 발을 쓸지 요거는 이제 포지션 자체를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예 작전이 이제 제 입에서 나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패밀리 댄서의 배당까지 7번 톱페스트의 인기까지 여러분 4경주에서는 원정일이 현장에서 바로 정확하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17조 마방에서 이번 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이 몇 두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할레아 칼라는 아주 뭐 강력 인기마로 팔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17조는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데뷔전 때는 17조 전형적인 이 탐색으로 일관을 하면서 실전 적응에 만족을 했고요. 이번에 훈련하는 거 봐서는 확실하게 좀 뭔가 의욕적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침 편성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편성을 만나서 일단 토요경마죠. 토요 부상경마 성적 17조 성적을 보겠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상금벌이가 안 됐을 경우에는 17조 특성상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할리아 칼라는 때리면 될 수 있는 마필이니까요. 요것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경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5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15개 경주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경주가 맞습니다. 8번만 난산여제 때문인데요. 모래 적응을 직전 경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얘가 완벽하게 뭐 5등급 이상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긴 거리만 좀 숙제로 좀 남겨놓고 있는데 직전에 따라가는 모습이 조금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끝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충분히 적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8번만 난산 여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8번 쪽에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두 차례 연속 나올 때마다 믿음을 갖고 때렸던 출마였는데 이번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이 8번마 난산 여제를 공통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밌는 말 여러 두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잘 간추려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쇼부 채찍 승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부터는 능력의 편차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개 자체도 그려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근데 원정일이 쇼부 채찍을 들고 들어갑니다. 자 우선 여기에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 말이 한두 마리가 아니죠. 뭐 일일이 다 열거를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상승세 보이고 있는 애들 중에 이번에 작정을 하고 거리를 늘린 애가 하나 출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13번하고 14번이 굉장한 압박을 보일 거예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선행을 나가서 어느 정도 능력을 보였고 그 능력 때문에 그 보인 능력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선행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정일이 노리는 말은 당연히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쓰는 말이죠. 최근에 좀 거리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성적을 못 냈습니다만 이번에 작정을 하고 길게 조교하면서 또 역시나 1300에 맞게끔 스피드 조교까지 정확하게 소화를 해낸 그놈 가지고 이번 부산 6경주 쇼체찍으로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6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부산 경마 쇼부 채찍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 6경주 원정일 위원과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만만한 편성은 아니에요. 뭐 물론 안쪽에 1번마 에코화이트가 선행을 나가는데 뭐 크게 뭐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에코화이트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이제 후차권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경주인데 8번마 티즈 파워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거에 괜찮았단 말이었거든요. 뭐 기수 등짝들이 조금 팀에서 그랬지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괜찮았습니다. 포인마도 포인마였었고 이번에 강급이 됐어요. 이번에 강급이 됐고 거리도 1600으로 직전과 좀 동일하게 뜁니다. 근데 레이스 자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얘가 절대로 뭐 그렇게 뭐 밀릴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프랑스와까지 안정을 계속 교체하면서 이번 강급전을 노리고 있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배당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8번마 티즈 파워를 노림수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4번마 퀸업을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이 10월달에 제가 이 인기 거의 꼴찌였을 때 대가리 마필인 샤이닝 아이에 붙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승부로 권해드렸던 마필이 퀸업입니다. 직전에도 마방에서 내용이 괜찮게 나왔었고요. 거리가 늘어난 게 차라리 퀸업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말이 상당히 끈기가 좋은 타입이고 이 자기 스피드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스태미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하나 게이트가 너무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워낙 레이스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1번 거기에 한 마리 더 빼놓고는 나머지 마필들이 다 느리기 때문에 선입권만 차분하게 붙어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8번마 티즈 파워, 14번마 퀸업 두 마리 방송 추천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일단 9번 마크1이라는 말이 원정이를 한 번도 골탕을 먹였었다가 한 번 또 기쁨을 줬다가 했었단 말인데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했다가 완전히 부러졌단 말인데 결론은 9번 마크원을 일단은 좀 추천마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9월 6일날 2세만은 1600 안된다 완전히 잘라드렸고 10월 4일날 출전을 했는데 직전에 잘랐으니까 한 번 더 자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호되게 좀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5일날 정확하게 원더풀 스파에 원틀 마커를 좀 추천드렸고 대선 경주는 안 되는 사이즈였고 근데 보니까 진겸이가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물론 안쪽에 이제 4번만 토파이어가 이제 밀고 나갈 상황이 분명히 좀 그려지기는 합니다만 저는 뭐 전혀 뭐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마크1 앞에 가면 어지간하면 한 바퀴 잡아 돌리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7번만 메이저가이 이거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18조가 12월 달에 그야말로 돈 되는 마필들을 총출동시켰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주간까지 거의 다 돈 되는 마필들이 깨지고 되려 인기를 못 모았던 부진마들이 입상을 해내면서 그나마 조금 상금을 벌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마방에서 이 한 달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금을 충당을 해야 마방이 돌아간다 그 계획이 있는데 한참 못 미쳐요. 해서 12월 달에 지금 18주에서 계속 승부를 봐주고 있는 유현명 카드를 요번에 꺼내 들었습니다. 일단 뭐 현명이라면은 승급전도 쉬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워낙 좋은 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승세까지 감안해 보면은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8경주 소개해드린 두 마리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 준비한 오늘 상한가 승부처입니다. 토요일도 상한가 승부처에서 100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 딱 한 번 토요일 날 들어갔고요. 제가 공지해 드렸다시피 일요일에도 딱 한 번 100만 프로젝트를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이번 구경주입니다. 어쨌거나 시즌3 이제 마지막 100만 프로젝트 마지막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이 마지막 경마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라는 이 각오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2개, 3개 때릴 필요 없이요. 그냥 딱 한 경주로 끝을 내려고 오늘도 생각을 하면서 이번 구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는 아주 뭐 큰 50배, 999 이런 배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막건이 가만 보니까는 이거 한 10배 언저리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 방인데 그 10배 언저리 막건으로 한 방 일단 승부를 볼 겁니다. 승부를 봐놓고요. 이제 한 마리를 받쳐갈지 말지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일단 본 예상에서는 받쳐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받쳐가도 워낙 배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조합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배팅 자금의 90%는 일단 그 10배 언저리 한방 막건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10% 그 자금 가지고 딱 방어 막건 한 가지만 가져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100만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경주니까요. 요거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제가 본 예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브리더스컵 때 실격이 나왔어요. 7번 동트자 데이가 브리더스컵 예선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인기 3위 팔리고 보여줬는데 이번에 1000m로 현명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명이면은 뭐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안쪽에 2번 최강 터치하고 4번 막 카에길리가 단단하게 좀 버티고 있는 느낌이 좀 들겠습니다만, 저는 어지간하면 오지 않겠나 판단이 돼요. 뭐 2번이나 4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좀 보내놓고 일단은 모래를 안 맞는 전개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선행 가면 금상첨화고요. 자, 저는 7번 마 동트자데이를 직전 그전 경주 브리더스컵 예선과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많이 좀 쓴 잔을 먹었다. 이번에는 달달한 꿀잔 한번 먹어보자. 7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1호 경마가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이 나올 만한 경주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1경주부터 9경주까지 정말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정말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흐름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번 식경주는 능력대로 가시면 돼요. 이 7번, 4번, 4번, 7번 양강구도에 2번이 도전하는 양상입니다. 이 안에서 거의 능력대로 레이스가 끝날 수 있는 저배당 경주니까 앞서 9경주까지 배당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고 해서 여기도 터지겠지, 이런 생각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저배당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4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제 관심마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이 11번마 투투그레이트가 어쨌거나 거리 이 1300m 이 소화해봤던 거리를 다시 한번 초이스해서 승급전에 나서고 있고요. 말도 좋기 때문에 최근 정도의 경주력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4등급에서 걸음이 이제 어지간히 다 나온 애들이 모여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이세마들의 인기가 좀 두드러질 것 같아요. 10번 라운 여걸이라든지 뭐 11번 투투그레이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일단은 인기몰이가 좀 가능한 상황이고, 4세 19전을 뛰는 이제 6번 러브레터도 여러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덜 봐도 되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얘가 혹시라도 이제 성재가 이제 밀고 나와버리면, 앞에 나가버리면 또 얘기가 또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1300m 10번과 11번이 이제 밀고 나가는 그림이 가장 먼저 그려집니다만, 뭐 인기를 모으던 안 모으던 일단은 6번 러브레터 좀 말씀 좀 언급을 좀 드리겠고, 안쪽에 4번만 탐라리스트도 밀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과연 이 부진마 4등급 편성에 짜여진 요 이세마들이 과연 어떤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부산 11경주는요. 기존에 4등급에서 단물 쓴물 다 본 애들이 이제 출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에 이번 경주 4등급이지만 부진마지만
작심을 하고 준비한 말이 한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조건의 여부를 떠나서 상대마들의 어떤 인기도를 떠나서 이 말 한번 꼭 노리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인기도에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작심을 하고 배당 쪽에 포인트 두고 강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정열 위원이 준비한 오늘 1호 경마 후반부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11경주 원정열 위원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열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 번 더 선행이 가능하겠죠. 8번마 로열 솔저를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부담 중량 조금 놀라갔다라고 해도 뭐 거리적인 부분에서 전혀 손해가 없고 혹시라도 선행을 못 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차라리 자 이런 말들은 누구 하나 좀 빠른 애들 있으면 좀 보내놓고 따라가는 연습도 해도 돼요. 어차피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팩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7월 19일 날 경주가 되겠죠. 8번마 로열 솔저 빠른 말들이 게이트 외곽으로 좀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8 믿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12경주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8번마 로열 솔저와 10번마 반지의 요정의 이 깜빡이 막권을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7번마 탄젠트나 11 파워 어메이징, 12번 랩터코어 같은 도전 세력들의 변수가 나올 수 있느냐, 요거만 저희가 따져보면 되는데 이 두 마리 모두 워낙 막간 상승세를 보여주는 마필을 드리고요. 자리 정렬도 이쁘게 될 것 같아요. 8위 선행을 받고 10번이 따라 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 배당을 이 깰 만한 근거는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경주가 아닌가. 물론 부러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 베이스에는 깜빡이를 좀 깔아놓고 출발을 해야 될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2경주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13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열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주고 사실 이 경주는 저는 좀 현장까지 좀 가보고 싶어요. 이유는 가장 좀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부산 경마가 선행마들의 싸움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선행마들이 어떻게 경주를 좀 풀어가느냐, 아니면 좀 편안하게 가면서 선행마들끼리 이제 손잡고 들어오는 경주가 더 맞느냐. 자,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경주도 역시 선행마 두 마리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8번마 울트라 파워하고 10번마 클린처 두 마리가 일단은 이번 경주에 레이스를 좀 주도할 거예요. 자, 혹시라도 이제 앞선에서 좀 욕심을 부리고 싸워서 선행마가 계속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면 여기에서 선입권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4번마 영광의 시크릿이나 단거리에 추입이 좋은 5번마 오션 피닉스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떤 말이다 딱 정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선입권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말이 그래도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4번마 영광의 시크릿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승부를 해보고 싶었던 경주였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 승부로 선정하진 않았고요. 이 직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이 9번마 다이아몬드 킹인데 그 당시 인기 6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능력으로는 다이아몬드 킹이 상당히 센 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도 다이아몬드 킹 가지고 승부를 봐서 항구라를 했었고요. 이제 체중이 조금 빠져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체중이 좀 빠져나올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데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좀 확인해 보고 괜찮게 유지가 되면은 일단 다이아몬드 킹은 능력으로는 이미 1등급에 올라가도 무방할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면은 9번마 다이아몬드 킹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 13경주는 4번 9번 요 두 마리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4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고요. 오늘 김주원이가 준비한 후반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열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4번 미스터 플릿이 조금 쉬다 나왔습니다. 9주의 휴양을 갔다 왔는데 저는 전혀 뭐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좀 세게 보는 말 현장에서 많이 팔리겠습니다만 승급점 바로 통한 말 4번만 미스터 플릿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9년 마지막 김주원의 승부입니다. 지금 제가 전문가 생활을 이제 횟수로 따지면요 12년째인데 이제 내년이 13년째가 되고요.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경마에는 항상 이겨드렸고 특히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랫동안 같이 함께해 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 승부를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지껏 그래 왔습니다. 한 10몇 년 동안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승부는 항상 맞춰드리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 마지막 승부가 이번 14경주고요. 여기는 좋은 배당으로 제가 승부를 볼 거예요. 이 최하 20배 이상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많게는 4, 50배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이 배당 막건으로 승부를 볼 거고요. 바람만 안 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만 안 탔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음 같아서는 이 본 예상 녹음도 하기 싫습니다. 이 전문가 분들이 제 본 예상을 들으시고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아예 본 예상을 안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14경주 본 예상 녹음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그 말이 마지막 김주원의 승부에 이 주인공이자 여러분들께 한구라를 안겨드릴 수 있는 마필이니까요. 인기도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승부를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과 여기서 얻어놓고 2019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14경주 여러분들 김주원이가 올해도 좋은 징크스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경주 1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2019년 마지막 경주고요.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4번마 닥터 썬더하고 8번마 무적 영웅 이 외에도 선행마는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빠른 편성 속에서 선행을 좀 이끌어갔던 애들이 모여지고 있고 거리까지 줄여서 내려오면서 상당히 좀 타이트한 경주가 되겠는데 저는 이번 경주 노림수를 좀 두고 들어갑니다. 열돌 에이스 코리아입니다. 현장에서 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직전 경주부터 완벽하게 좀 살아났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열돌 에이스 코리아에 포인트 두고 후차권 공략을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인기마 중에는 에이스 코리아의 가능성을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이제 폭탄 배당을 저 개인적으로 좀 노려보고 싶기도 한데 그게 13번마 끝판에어로입니다. 요즘에 이 하반기 들어서 최상현이가 고배당 메이커로 부산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많은 배당을 터트려 냈던 기수 중에 한 명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끝판 에어로도 지금 일단 말은 만들어 놨어요. 이제 선두권에 편하게 달라붙을 수 있는 조건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에이스 코리아가 이 무적 영웅과 더불어서 선두권을 좀 빠르게 좀 치고 나가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경주라 그렇게 되면은 외곽 말이 선두권을 정리하면요 그 더 외곽에 있는 말이 포지션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3번마 끝판 에어로의 이 선두권 어부지리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레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번 15경주는 배당이 꽝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인기마 중엔 에이스 코리아 3개 보시고요. 배당으로는 13번 재밌게 보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호 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저희 두 명이서 정말 머리 맞대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1호 경마 저희 믿고 함께 해주셔서 2019년 유종의 미를 여러분들이 꼭 거두시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